2021년 3월 2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3월 첫 번째 평일이죠. 평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3월 1일이 월요일이긴 한데 3월 1일은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3월 2일은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를 다녀봤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입학식이 있는 날이죠. 네. 새로운 곳으로 이제 학교를 처음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어, 학년에 처음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 날씨가 좀 꿉꿉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데는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내도록 비하고 눈이 예보돼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썰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고민사연은 아닙니다. 고민사연이 아니라 사연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제가 생각하는 계약직의 장단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계약직.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정규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같이 정규직 많았을 때는 사실 계약직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직 가는 거를 말린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계약직도 귀하다는 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취준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계약직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지금 적어주신 거 참고하시고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주신 김종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현님, 본인의 경험담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같은 이 경험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약직의 장점, 단점. 안녕하세요. 저번에 뇌전증으로 인해 사연을 보낸 종현입니다. 여기에 계약직 정규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계약직 하고 있고요. 실수령의 3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견 정규직 200짜리 안 하고 사실 지금 계약직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단 계약직을 할 때에는 정규직을 바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계약직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을 통해서 회사에서 얻어먹을 것 얻어먹고 다 빼먹고 퇴사해야 하는 게 계약직입니다. 단 계약직 조건이 정규직 연봉이랑 똑같을 때 최상의 조건입니다. 우선 계약직은 연차가 26개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직은 사고 치면 책임 못 지니까 중요한 일 안 시킵니다. 그렇기에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명령만 잘 따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월급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고 일은 덜 하는 게 계약직입니다. 저 지금 다니는 곳도 연봉은 정규직이랑 똑같은데 저한테 중요한 일 안 시킵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막 정규직 된다 이런 말 하지만 저는 1도 안 믿고 저는 오히려 정규직을 하면 손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직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턴식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년 계약직 혹은 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 계약직 등등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채워야 보통 정규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계는 계약직 1년 이런 식으로 써놓고 1년 뒤에 안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무조건 2년 채워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이거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 없다고 생각하시고 입사하세요. 그러나 일을 잘 마무리하고 계약기간 채운 다음에 나오면 나중에 정규직 공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은
3개월 뒤 전환 이런 거 써 있으면 대부분 전환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직 할 때에는 무조건 전환이 없다 생각하시고 입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매출 1000억 원대 중견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연차수당 이런 거 싹 다 계산해 보시고 입사하시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면서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시수정액 300 정도에 퇴직금 4,500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을 200만 원 받고 다니면 퇴직금 1000만 원 받으려면 최소 4년 존버 타야 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계약직을 통해서 회사를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중소정규직은 솔직히 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 일 잘못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친구들도 당했고. 제가 오늘 팀장급, 과장급들이랑 계약 연장 할 건지 면담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과장, 너 나중에 정규직 신청할 거야? 나, 되면 좋은데 뭐 안 되는 거 전환 안 되는 거 다 알고 들어온 거라서요. 실업급여 챙겨서 나가려고요. 과장,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는데? 나, 1000 정도.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하고 코로나 풀리면 해외여행 개이득이죠? 과장, 야, 이 새끼 머리 썼는데? 똑똑하네. 원래 다들 막 정규직 되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네가 갑이네. 나, 어차피 안 될 텐데 이 열심히 하고 저는 딱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겠습니다. 대화 마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계약직은 진짜 말 그대로 쓰고 버려지는 존재이다. 두 번째, 하지만 쓰고 버려지기에 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길을 삼을 수 있다. 세 번째, 남들 퇴직금 받으려고 2, 3년 존버 탈 때 실업급여로 퇴직금 이상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약직을 하고 있는 회사 공채 혹은 규모가 더 큰 기업 지원 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다섯 번째, 주위의 시선이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보통 정규직을 퇴사하면 못 버티고 나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계약직은 나 계약 끝났어, 나 나간다, 빠이 하면 끝이다. 여섯 번째, 계약직은 정규직들이 하는 일 잘 안 시키기 때문에 야근이라든가 특근 강요를 잘 안 한다. 그렇기에 중소 정규직 갈 바에 어차피 이직 준비하는 거 계약직 잘 끝내고 이직하자입니다. 자, 이게 적어주신 건데 내용 잘 적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그때 고민 사연도 그렇고 이번에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게 글이 괜찮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약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종현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계약직에 대해서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계약직 할 바에는 차라리 정규직 들어가기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백기를 많이 가져요. 아마 종현이도 주변에 많이 봤을 거예요. 장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면 눈이 낮에 이제 좀 처우가 안 좋은 중소기업을 간다든가 보통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하는데 그러니까 종현님은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정규직 차이 별로 안 나고 중소기업 가가지고 아등바등 거릴 바에 차라리 계약직 가가지고 좀 괜찮은 계약직 가서 거기서 돈 받고 어, 딱 계약한 만큼 일하고 거기서 퇴직금 받고 연차 수당이나 이것저것 하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괜찮다. 잘 알아보고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종현님 맞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종현님이 굉장히 좋은 계약직을 다니시는 것 같아. 야, 이게 계약직도 근데 종현님도 아시겠지만 계약직도 다 똑같은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종현님이 다니시는 곳은 거의 한 대기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수정액이 300이면 평달에 3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떡값이나 뭐 상여 성과까지 합치면 그냥 5천만 원대 되는 것 같은데 연봉 따지면 시수정액이 300이면 엄청 큰 겁니다. 종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계약직을 이게 근데 계약직은 보통 신입 아닙니까? 경력 계약직이 있나? 굉장히 좋은 조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종현님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계약직을 들어가신 거고 다른 분들은 또 이 정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종현님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정보도 취득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도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계약직 분들은 종현님보다 처우나 복지나 급여적인 수준이 좀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요. 사실 계약직 인식이 안 좋아진 이유가 사실 종현님처럼 저렇게 대우를 정규직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복지도 다 챙기면서 나올 것 같으면 뭐 한번 경험한 셈 치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종현님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정규직과 계약직의 처우가 좀 많이 갈라지는 것도 많아요. 종현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현님은 그걸 하잖아요. 계약직을 하되 정규직과 처우가 똑같은 계약직을 노려라. 그 말씀이시잖아, 맞죠? 그냥 아무 계약직이든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지원하라 이게 아니라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복리후생과 똑같은 어떤 상임의 떡값을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원해서 거기서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종현님이 하신 말씀 잘, 종현님은 그냥 계약직 다 괜찮으니까 아무데나 계약직이 되면 다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규직이 안 되면 계약직을 하되 계약직을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지원하고 되도록이면 그 본사의 정규직과 처우나 어떤 기본적인 급여 조건이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종현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이제 포카페이스님 보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소기업 간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면 저 치수령이 300조 정도 되잖아요. 이분 아마 명절 떡값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가면 이분이 받는 거에 거의 절반 정도의 복지를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음? 중소기업 가면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잖아요. 나 중소기업 가가지고 뭐 한 군데 가가지고 오래 일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할 때하고 지금하고 중소기업 월급이 그렇게 안 올랐어요 이게. 나 놀라울 따름이야. 뭐 이 기본적인 물가나 어떤 뭐 최저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의 복지나 월급은 안 올랐어요. 약간 올랐어요, 약간.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18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1년이면 220엔 30을 받아야 돼요. 물가 상승률과 시급의 어떤 상승률을 받는다면 제가 그때 2,400 받았으니까 지금 한 3천만 원 받아요. 근데 3천만 원 주는 것이 신입한테 3천만 원 주는 것이 썩 많지가 않아요. 중소기업 가면. 그러면 한 2,500 준다고 봤을 때 그럼 세금 떼도 한 190 정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잠깐 하고 나올지 오래 일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문제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중에 괜찮은 곳 가면 괜찮은데 사정이 안 좋은 데 가버리면 일하는 동안 망할 수도 있고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하다가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에이, 계약직 갈 바엔 정규직 가지. 요즘같이 안정적인 걸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중소는 가더라도 일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불경기를 하더라도 중소 가더라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1년 버티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실. 왜냐? 그분들이 끈기가 약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 그만큼 버티기 힘든 것이 중소예요. 한 사람만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1.5, 2 플러스 알파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굉장히 아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우리 저 누가 종현님이 알아봤겠죠 이게. 종현님이 이런 것도 다 알아봤겠죠. 종현님이 모르면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시효과 발 이게 아니라 저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의 생각보다. 여러분 계약직도 여러분 대기업 정규 그러니까 중소기업 뭐야 중견기업 정규직과 저런 똑같은 복지의 조건에 계약직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계약직도 계약직 나름이야. 여러분 계약직 안에서도 레벨이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야. 계약직을 가되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 생산직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생산직을 가더라도, 생산직 계약직을 가더라도 대기업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대기업을 가되 그 대기업의 조건과 똑같이 정규직과 똑같은 똑같과 어떤 성과급이 나오는 급여 테이블이 똑같은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전 같으면 솔직히 말할게요. 종현님 말씀하신 게 예전 같으면 이게 약간 귀신 하나 까먹는 말일 수도 있어. 한 2, 3년 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규직이 많이 났을 때니까. 경기가 좀 나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계약직 간다 하면 막 뜯어말리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안 나와요. 지금 취업 공백기가 어마어마하게 긴 사람들 천지 삐까리야. 취업 공백기가 일을 안 한 지가 일을 못 한 지가 1년, 2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뭐 그 사람들이 나는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계약직 안 가고 중제 계약직 안 가고 자꾸 정규직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자꾸 엎어지고 채용호가 안 나오다 보니까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스펙이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스펙은 거기서 거기거든. 너무 사람들이 상향 편준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더 원할 거예요. 요즘에 채용 패턴을 보면 우리 종현이처럼 가는 게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막 정규직 나올 때까지 막 버티고 하는 것보다 기약 없이. 왜냐하면 앞으로 정규직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 힘들어요. 기업들이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인원대로 간단 말이에요. 가뭄이 콩나듯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기약 없이 그냥 정규직 노리고 막 시간 쓰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가서 일해서 경력을 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좋은 일자리 안 나와요. 여러분 경기 안 풀립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는 안 풀려요. 2022년까지는.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기업도 생산직도 계약직이 많은 이유가 뭐 사무직도 계약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정규직 뽑았겠지. 근데 정규직 뽑다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돈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계약직 뽑아가 잠깐 이제 시간 할 때 쓰는 거죠. 단 계약직을 할 때는 정규직을 바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맞죠. 절대 정규직을 바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바라고 하는 사람 은근 있다. 김성훈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이거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는 사람들은. 계약직 한 10명 들어왔는데 4명은 바라고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좀 이제 좀 샤바샤바 잘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거 장난을 하는데 10명이 계약직이 간다? 3명은 있어. 무조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거 희망 가질 바엔 차라리 냉정하게 생각하죠. 어차피 난 딱 여기 정해진 기간만 일하고 월급 받고 나오면 땡이다. 롯데는 근데 말이 대기업이지 그냥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많아요. 롯데는 임금이 짜다는 말이 많아요. 회사 덩치에 비해서 돈이 엄청나게 짜다는 말이 많아요. 롯데는 이미지가 장난이 않습니다. 취업 준비생들한테 엄청 이미지 안 좋아요. 롯데를 제끼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취업 준비 같은 거 할 때. 입사한 사람들이나 이제 현직인 사람들이나 그 취업 준비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L사는 분위기가 엄청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현명해요. 지금 시기에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나와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경력을 채운 사람한테 일을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을 이제 초짜리 키워가지고 이제 사람들 키우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일머리 돌아가는 사람들 바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회사들이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밑바닥부터 돈이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좀 사회생활 좀 굴려본 사람들을 많이 원할 거예요. 점점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어, 맞잖아요.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안 되잖아. 왜 취업이 안 되겠어요?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는 거는 계약직 가더라도 중견기업 이상 급여가 괜찮은 곳.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자, 보통 계약직은 사고 치면 책임 못 지니까 주기한이 안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님이 다닌 회사가 그렇게 안 시키고 딴 회사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빡세게 굴린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굴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왜 김동희 아시죠? 해나님인가? 다이님인가? 맞다, 다이님이다. 그분 저 구미 이노텍에서 일하잖아요. 여기 계약직한테 빡센 거 많이 시켜요. 그것도 대기업이잖아. 대신 그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 떡값 다 줘요. 그 정규직하고 월급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일이 굉장히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막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몰빵하는 거. 저번에 제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터스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종현님. 본인 본인이 다니는 곳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것은 중요한이 안 시키는 거고 다른 데 가면 또 중요한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계약직일수록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애매하고 힘든 일 시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계약직 나가면 어차피 새로 뽑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직 들어올 사람은 너 말고도 많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좀 하기 힘든 거 던져놓고 못한다 하면 타로 뽑으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사실. 얘 오늘 하고 나갔네? 그 내일, 야, 그 저번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일하겠다는 사람 전화 돌려보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투입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면접 볼 때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 전화 돌려보고 내일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하면 그 사람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나갔으면. 왜냐하면 요즘에 추세 생각해봐요. 워낙에 사람들이 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이 좀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양팔 걷어붙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인인 다니는 회사는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그만큼 좋은 회사예요. 계약직으로 다닐 만한 곳이에요. 종인님. 굉장히 처워도 좋고 다닐 만한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적어놨는데 이거 계약직을 세 가지 적어놨어요. 인턴식 정기 전향형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년 2년요 정규직 전향 계약직. 사실 나는 이건 비추하고 싶어. 이게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은요 왜 비추하고 싶냐 하면 보통 이건 보통 그러니까 그거죠. 여자 사원을 뽑는 거거든요. 남자 사원보다는. 보통 이런 거는 보통 육아휴직 대체는 남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자가 하는 업무죠.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육아휴직 쓸 때 누가 씁니까? 물론 남자 쓸 수 있지만 법으로.
보통 누가 써요? 여자가 쓰잖아요. 여자가 하는 일을 도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굴 뽑겠어요? 보통 이거 육아휴직 대체도 보통 사무직이 사무직. 이것도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 그래요? 님은 정말 잘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이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이. 공무원도 그게 있잖아요. 공무원도 육아휴직 대체 그게 있잖아요. 그 땜빵으로 들어오는 것도 인식 안 좋잖아. 맞죠? 장강에. 공무원도 그게 있어요. 공무원들도 단기 계약직이라고 육아휴직 대체 단기 계약직 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평이 별로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그게. 근데 지금 많은 취준생이 노리는 게 이거죠.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그나마 노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인턴식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왜냐? 말 그대로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회사 같은 데도 보면 그냥 정규직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인턴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전환시키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턴십 정규직 전환형은 아마 지원자가 미어 터질 거야, 아마. 네. 정규직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미어 터집니다. 많은 지금 취준생이 노리는 게 이거죠.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적으신 게 요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이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되는 계약직 거의 안 됩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년, 2년 정규직 전환은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그냥 면목상 적어놓은 거, 면목상.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게 있어. 정규직 전환, 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국내 회사는 정규직 전환이 없어요. 국내 회사는. 현재 지금 국내급의 회사는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고 외국계는 그나마 힘이 있어요. 외국계는.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놓고 보면. 그냥 국내 지분을 가지고 순수 국내 회사들은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거예요. 사실 비율을 따지면 95%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외국계의 경우는 2년 처음에 해주는 경우가 좀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외국계 회사들이 계약직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산직도 외국계 회사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돈은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근데 외국계 회사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외국계 회사가. 자, 그런데 외국계는 계약직 1년 이런 식으로 써놓고 1년 뒤에 안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무조건 2년 채워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말 계약직이 2년이잖아요. 2년인데 웃긴 게 이것도 2년 또 똑같이 2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6개월 지날 때만 또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 퇴직금 안 주려고 이 꼼수 부리는 회사도 졸라 많아요. 내가 어느 모회사 보니까 이 꼼수를 쓰더라고요. 예. 아, 일명 6665 법칙. 첫 번째 6개월, 두 번째 6개월, 세 번째 6개월, 네 번째 5개월 해가지고 1년 12개월 채우고 그냥 집에 보내고. 왜냐면 2년 안 채웠으니까. 그리고 1년 딱 계약한 게 아니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되고. 이 꼼수 쓰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을걸요, 여러분? 자동차 쪽이 이거 많을걸요? 요즘에 보면, 은근 계약직도 보면, 회사마다 꼼수를 쓴 데 많아요. 1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면 양반이에요. 뭐 3개월 단위 연장.
3개월, 3333,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부분 연장해가지고, 그때마다 서류 다시 작성하고, 약간 갱신하듯이. 요렇게.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정말 좋은 데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좋은 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현님 같은 케이스가 좋은데, 그러니까 종현님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종현님 진짜 계약직 중에서도 굉장히 알짜 계약직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계약직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의 어떤 혜택이나 이 정도의 처우를 못 누릴 거야.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데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이런 데 들어가기는, 아우, 네, 종일님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 계약하려면 타죠. 6개월 계약하려면. 다행히 오셨습니다. 우리 계약직. 야, 말 끝나기 무섭게 왔네. 저 당사자 왔네요. 우리 추노택. 야, 우리 추노택 공수입은 왔네. 자, 또 다른 계약직분 왔습니다. 자, 다니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님도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인데 계약직이라 부르잖아. 계약직. 근데 왜 계약직으로 부르겠어요? 정규직 사람들이 계약직한테 굉장히 뭔가 부려먹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다이님한테 물어볼게. 님한테 막 일 몰빵하죠. 하기 싫은 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정규직은 되도록 피하고 이틀 남았다고요? 어, 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님이 예전에 와가지고 혼자서 막 기계 몇 대 돌렸다고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툴툴해 됐잖아. 양반 못 된다고요? 맞죠? 일을 더 시켰으면 더 시키지 않잖아요. 계약직한테. 대신에 저희가 좋은 게 그 하나 있어요. 저 이틀 남았는데 하루 다른 공장 땜빵 간다고 대기를.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임이 거둡시다. 돈 더 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소정규직은 솔직히 정규직이라 볼 수 없는 게 일 잘못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친구를 당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을 실수한다고 뭐 일이 안 늘고 분량 같은 거 좀 세게 내버리면 예, 나가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분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로스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 일하다가 분량 심하게 나버려서 로스 심하게 주면 그거 만약에 이제 분량 금액이 세져 버리면 아니면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계약직 끊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일 안 누르고 하잖아요. 일 몇 대 되는데 일 안 누르고 하면 나오지 마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계약직을 가더라도 괜찮은 계약직을 가라. 계약직을 가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요즘 같은 시국에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낫겠죠. 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자리가 안 나온다면 내가 정 급하다면 계약직도 한번 노려보라는 거. 계약직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괜찮은 곳의 계약직이면 그러니까 계약직이래 정규직과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 계약직이라면 한 번쯤은 일해 묵직하다. 돈도 적지 않고 하는 거니까 나는 경력도 채울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이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계약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약지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종현이 들어가는 계약지도 굉장히 치열한 곳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